법원이 현대자동차에 이어 금호타이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도 파견 근로자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광주 MBC가 경찰청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뒤 경찰청이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문제의 감사 결과가 공개됐는데 국민들 사생활을 들여다본 경찰의 잘못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저소득층에게 발급되는 문화 누리카드를 잘 몰라 대상자 10만 명 가운데 절반만 신청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헌금을 걷는 교회가 경계가 허술한 점을 이용해 교회만을 턴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소외계층에게 발급하는 문화 누리카드라는 게 있습니다. 신청만 하면 1년에 5만 원까지 쓸 수 있는 유용한 카드인데 대상자 10만 명 중에 절반이 신청을 안 했다고 합니다. 혜택을 누리는 방법, 김인정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영화 보기, 책 사기, 공연, 여행부터 스포츠 관람까지. 쓰고 싶은 곳에 연간 5만 원. 모두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위한 문화 누리카드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영화 볼 때도 그렇고 문화 생활할 때 그럴 때 좋은 것 같아요. 책 살 때도 좋고. 더구나 올해부터는 선착순에서 신청만 하면 전원 받을 수 있도록 세대당 지원에서 한 명씩 따로 지원을 받도록 바뀌었습니다. 문화 쪽에만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여행하고 스포츠 관람까지 이렇게 확대를 해가지고 통합문화이용권으로 지금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와 아시아 문화전당 개관에 맞춘 관광상품에도 카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 지역에서만 신청 대상 10만 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만 8천여 명이 아직 카드 발급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제도를 모르거나 홍보가 미흡해서입니다. 특히 가장 문화에서 소외된 60세 이상 신청률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화누리카드 신청 마감은 오는 30일이며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금호타이어 공장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파견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입사한 지 2년이 지났다면 금호타이어가 직접 정기적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보도에 정용욱 기자입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금호타이어에서 일하고 있는 협력업체 근로자 132명에 대해 정규 근로자 지위를 인정했습니다. 1심 재판부와는 달리 근로자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현대차의 사내하청을 도급 계약이 아닌 근로자 파견 계약으로 간주한 지난 2월의 대법원 판결과 같은 취지입니다. 금호타이어는 해당 근로자들이 협력업체의 지휘 감독을 받는 도급 직원이라며 정식 채용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근로자들이 금호타이어로부터 직접 작업 지시를 받는 등 종속적 관계에 있다고 보고 사실상 파견 근로자로 인정했습니다. 근로자들이 금호타이어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다며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파견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겁니다. 이번 판결 내용도 협력업체는 인정을 하지만은 협력업체의 작업 지시를 받은 건 아니다. 그래서 파견이라고 이렇게 판결이 난 겁니다. 지난 2월 근로자 분신 사망 사건과도 관련된 금호타이어의 도급 문제는 이번 판결로 지역 경제계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10년 워크아웃 개시 이후 금호타이어에도 비정규직이 늘어나면서 700명가량의 도급 근로자들이 있고 기아차나 포스코 사내하청도 사정이 비슷해서 제조업 전반에 줄 소송이 잇따를 전망입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3월에 이어서 이번 달에도 막판에 겨우 집행됐습니다. 광주시는 4월분 누리과정 예산 60억 원을 대신 집행해달라는 시교육청의 요청을 심사숙고 끝에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인건비와 수당 등이 자치구를 거쳐서 지급될 예정이고 우려했던 보육 대란도 일단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호남 고속철도 노선에 논산역을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서 또다시 저속철 논란이 일 걸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8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논산역 신설의 타당성 조사를 위한 연구 영역을 발주했습니다. 이번 영역은 군인과 가족들의 수요를 반영해달라는 요구에 따른 것으로 호남고속철도가 논산역을 거칠 경우 지금보다 최대 10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맞선 상대가 전과자는 아닌지 들여다보고 취직하기 위해서 회사 대표의 주민등록증을 조회하고 이거 다 경찰들이 무단으로 한 일들입니다.
경찰 스스로 감사를 통해서 적발해 놓고도 그동안 왜 정보 공개를 거부해 왔는지 이제 알 것도 같습니다. 김철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선 경찰관들이 국민의 정보를 불법 조회하는 실태를 감사한 보고서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경찰청이 항소하지 않고 2012년 감사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감사 기간 동안 적발된 전국의 경찰관은 473명. 이들이 정보를 훔쳐본 국민은 9천 명이 넘었습니다. 한 달도 안 되는 시기에 10,000명에 가까운 국민의 정보가 불법 조회 또는 유출됐던 겁니다. 동창을 찾거나 맞선 상대의 정보를 들여다보는 건 애교에 가까웠습니다. 경찰관 본인이 받을 빚을 위해 경찰 전산망을 채권 추심사처럼 이용했는가 하면 퇴직을 앞둔 경찰관은 취직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2012년 이후 경찰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는 어떨까? 경찰청은 2년 만인 지난해 10개 지방경찰청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였습니다. 광주MB 씨는 이번에도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공개를 거부해 1년 9개월 동안이나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거쳐야 했던 이 자료와 달리 경찰청은 이번엔 감사 자료를 곧바로 공개했습니다. 2012년 때보다 숫자가 줄기는 했지만 제외와 유출은 여전해 100명의 경찰관이 700명이 넘는 국민의 정보를 훔쳐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공권력의 남용을 제어하기 위한 입법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법이 통과되면 범죄자를 잡으려고 범죄 행위를 하고 하는 이러한 사법당국의 행태는 좀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수사기관의 불법 관행에 제동이 걸리는 것은 물론 국민들이 경찰이나 검찰을 상대로 정보 공개를 청구해 결과를 받아내는 일도 전보다 쉬워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4.29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 첫날, 광주 서구 선거구의 투표율이 4개 국회의원 선거구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서구울 선거구의 첫날 투표율은 3.06%로 국회의원 선거구 가운데 최고치를 기록했고 지난해 광산을 보궐선거 때 첫날 사전투표율 1.85%보다도 높았습니다. 서구울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들은 오늘 오전 사전투표를 마친 뒤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을 호소했습니다. 한편 기초의원 선거 사전투표가 진행 중인 곡성구는 6.91%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광주 서구울 보궐선거가 후반으로 치달으면서 지지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용섭 전 국회의원은 어제 광주 시민들에게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서운한 마음이 있지만 호남인이 목숨을 바쳐 지켜온 정당을 버리지 말고 개혁을 통해 정권 교체를 이루자며 조영택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직 시도구 의원들은 개파 패권주의에 빠진 새정치민주연합으론 내부 개혁은 물론 정권 교체도 불가능하다며 호남 정치 부활을 위해 천정배 후보를 지지한다고 호소했습니다. 교회를 상습적으로 털어온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주로 일요일 밤이나 월요일 새벽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모자를 쓴 10대 청소년들이 교회 사무실 이곳저곳을 뒤집니다. 서랍 안에 있는 통장을 보기도 하고 봉투를 꺼내 내용물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교회에 침입한 학생들이 금품을 훔치고 있는 장면입니다. 불상인들이 침입해가지고 있다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갔을 때 한 명을 한 700m 정도 추격해서 검거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다 도주를 한 상태였고요. 3명이 들어왔는데 16살 신모군 등 10대 4명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54차례에 걸쳐 광주 일대 교회만을 골라 모두 600만 원을 훔쳤습니다. 학생들은 밤이나 새벽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 신자들을 위해 이 교회 문을 열어둔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교회 털이는 주로 헌금을 걷는 일요일 밤과 월요일 새벽 시간대에 이루어졌습니다. 10대들은 훔친 금액이 10에서 20만 원으로 소액이고 교회 측에서 이미지를 생각해 도둑을 맞아도 잘 신고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아마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교회는 좀 선한 곳이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편견이나 오해 같은 것들 갖고 계세요. 사실은 저희가 했었어야 돼요. 왜냐하면 또 교회를 드나드는 사람들이 많아 외부인에 대한 경계심이 덜한 것도 교회를 노린 한 이유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오늘 참 따뜻했죠. 조금 덥다고 느끼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주말은 기온이 더 올라서 초여름 날씨를 보인다고 합니다. 김은수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은 23.4도. 올 들어 두 번째로 높은 기온을 보이면서 5월 상순의 봄 날씨를 보였습니다. 예상보다 빨리 찾아온 더위 때문에 시민들의 옷차림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공원 곳곳에 반소매 옷차림을 하거나 소매를 걷어붙이고 산책하는 모습이 눈에 띕니다. 날씨가 더워도 그래도 꽃들이 많이 펴서 괜찮은데 진짜 여름이 먼저 다가온 것 같아요. 여름이 너무 빨리 온 것 같고요. 몸 건강 상태도 체크하기 위해서 산책을 준다고 나왔는데 온 몸이 땀에 적십니다. 낮 동안에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일교차는 20도 가까이 벌어지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광주가 26도까지 오르면서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그 밖에 전남 지역에서도 25도 안팎까지 오르는 등 반소매 옷차림이 어울리겠습니다. 휴일에도 낮 기온은 광주와 나주가 26도, 곡성, 구례, 광양은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따뜻함 속에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또 대기가 건조해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화요일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한 차례 지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김은수입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이 연가투쟁에 동참함에 따라 후폭풍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과 전라남도 교육청은 연가투쟁에 동참한 교사와 이를 승인한 학교장을 모두 징계한다는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해당자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가투쟁에 참여한 광주 전남 지역 교사는 300여 명으로 파악됐고 이들 교사와 해당 학교장들은 대규모 문책을 당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광주지검은 제52회 법의 날을 맞아 기념 행사를 열고 법 질서 확립과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엄정한 법 집행을 다짐했습니다. 기념 행사에서는 범죄 단속이나 예방에 기여한 시민과 공무원 등 유공자 16명에 대한 포상이 이루어졌습니다. 광주 MBC 다큐멘터리 100년의 유산 여성교육자 김필래가 제19회 YWCA가 뽑은 좋은 TV 프로그램상 특별상을 받았습니다. 광주 MBC 창사 50년을 맞아 제작된 이 프로그램은 평생을 여성교육에 힘썼던 김필래 여사가 우리에게 남긴 유산은 무엇인지 집중 조명했으며 현재 우리 교육은 어떤 고민을 해야 하는지 시대적 과제를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화순 전남대학교 병원이 개원 11주년을 맞아 암특화병원으로서 의료 혁신을 주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화순 전남대병원은 오늘 개원 11주년 기념식을 갖고 호남권의 중추적인 암센터에 머물지 않고 글로벌 병원으로 도약하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화순 전남대병원은 전국 40여 개 상급 종합병원 가운데 유일하게 군 단위에 위치한 불리한 여건에도 암 수술 환자의 생존율이 수도권 종합병원보다 높게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